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다시 누군가에게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영입니다. 올해 62이고요. 서울에서 35년 동안 중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어요. 사실 젊었을 때부터 미국 여행이 꿈이었는데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계속 미뤄왔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ESTA 비자를 신청했어요. 90일 동안 허용되니까 뉴욕부터 시작해서 시카고, 라스베이거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까지 차근차근 둘러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사실 혼자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떨렸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요. 입국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근처를 걷다가 작은 북카페를 발견했는데 간판에 책과 커피북 앤드 커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뭔가 친근해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아늑하고 좋았어요. 벽면에는 영어 책과 한국 소설들이 섞여 있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거든요. 커피 한 잔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서 가져온 책을 펼쳤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백인 남성이 저를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처음엔 뭔가 불편했는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라고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영어로 물어보시는데 발음이 참 정중하더라고요. 자기소개를 해보니 이름이 마이클이고 올해 65살이라고 했어요. 은퇴한 회계사인데 젊었을 때 한국에서 2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다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도 조금 할 줄 아는데 요즘은 써먹을 일이 없어서 많이 잊어버렸다면서 웃었어요. 대화를 시작해보니까 이상하게도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완전히 유창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교직에 있으면서 꾸준히 공부했거든요. 마이클도 천천히 말해주고 제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쉬운 말로 바꿔서 설명해주고요. 그렇게 첫 만남에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칠 뒤에 또 그 카페에 갔는데 마이클이 또 있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저를 기다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날부터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마이클이 로스앤젤레스 구석구석을 안내해 주면서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숨은 명소들도 보여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저는 ESTA로 입국한 관광객이고 90일 후에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마이클과의 만남이 점점 특별해질수록 이 모든 게 일시적일 뿐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마이클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도 점점 깊어져 갔어요. 처음엔 단순히 여행에서 만난 친구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하루라도 그를 만나지 않으면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입국한 지 40일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마이클도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산타모니카 해변을 걷다가 마이클이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선영, 솔직히 말할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제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몰라요.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다시 누군가에게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는데 저도 마음속으론 같은 생각이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이클, 저는 관광객이에요. 90일 후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라고 말했더니 그가 제 손을 더 꽉 잡으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호텔방에서 밤새 고민했어요. 사실 결혼이라는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ESTA로 입국했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민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를 몇 개 읽어봤는데 ESTA로 입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다음 날 마이클을 만나서 제 걱정을 털어놨어요. 혹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영주권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라고 했더니 마이클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요? 왜죠?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ESTA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마이클이 우리 함께 알아보자고 하면서 이민 변호사를 찾아가자고 하더라고요. 입국한 지 45일째 되던 날,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국계 이민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김 변호사님이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시더니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ESTA 입국자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다만 조건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이민 의도가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만약 입국할 때부터 결혼이 목적이었다면 이민 사기로 간주될 수 있어요. 특히 60일 이내에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경고해 주셨죠. 김 변호사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2021년 7월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90일 규정이었는데 지금은 60일 규정이에요. 입국 후 60일이 지나서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사전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받기 쉬워져요. 그 말을 들은 마이클이 제 손을 잡으면서 그럼 기다리자고 하더라고요. 급할 것 없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마음이지 날짜가 아니잖아 라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하지만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ESTA는 90일만 체류할 수 있는데 60일이 지나서 결혼하면 이미 체류 기간을 거의 다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영주권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김 변호사님이 또 설명해 주셨어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어요. 다만 추방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만약 90일을 넘겨서 추방재판에 들어가면 그때는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구제받기 어려워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마이클과 저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60일까지는 아직 2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동안 정말 서로를 확실히 알아가자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 인터뷰에서 우리 관계가 진짜라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많은 기록을 남기자고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랑과 법적 규정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달콤하면서도 불안한 그런 시간들이었죠. 60일이라는 기준점까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동시에 미래의 영주권 인터뷰를 위한 증거들도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했거든요. 마이클은 정말 세심한 사람이더라고요. 매일 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사진으로 남겨뒀어요. 게티 센터에서 찍은 사진, 그리피스 천문대에서의 야경, 헐리우드 사인 앞에서의 셀카까지. 처음엔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마이클이 언젠가 이 순간들이 우리 사랑을 증명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클은 제게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매주 일요일 다니는 교회에 저를 데려가서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소개해주고 가족 모임에도 참석시켜줬어요. 마이클의 누나 낸시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는데 오빠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고 하면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거든요. 저도 마이클에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음식을 해서 대접하기도 하고 제가 교직에 있을 때 경험담들을 들려주면서 제 가치관과 인생 철학을 나눴죠. 마이클은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평생 먹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입국한 지 50일째 되던 날 마이클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선영, 우리 이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당신은 정말 나와 결혼할 생각이 있어요? 그때 저도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네, 마이클.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전히 60일이라는 벽이 우리 앞에 서 있었어요. 김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입국 후 60일 이내에 결혼하면 사전 이민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입국 70일째 되는 날을 결혼식 날짜로 정했어요. 그 10일을 기다리는 동안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마이클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마이클도 제 불안감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선영, 설령 영주권이 안 된다고 해도 괜찮아. 내가 한국으로 가서 살아도 되거든.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입국 60일째 되던 날, 우리는 의미를 두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산타모니카 해변을 걸으면서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라고 서로 말했죠. 그날부터는 사전 이민 의도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도 생겼어요. 이제 90일 중에서 3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다 준비해야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90일이 지나면 불법 체류가 되는 건데 만약 그 전에 영주권 신청을 못하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급해지기도 했어요. 김 변호사님께 다시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괜찮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는 서류 준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결혼 후 바로 신청 접수를 하면 되고 접수만 되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어요 라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60일이라는 첫 번째 관문을 넘었지만 이제 90일이라는 두 번째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마이클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랑이 법적 규정보다 강하다는 걸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가장 큰 시험은 아직 남아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바로 영주권 인터뷰에서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판별하는 이민관의 날카로운 질문들 말이에요. 입국 70일째, 드디어 우리의 결혼식 날이 왔어요. 로스앤젤레스 시청에서 간단한 시민 결혼식을 올렸는데 마이클의 누나 낸시와 그녀의 남편이 증인으로 참석해줬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이었죠. 결혼증명서를 받자마자 바로 USCIS의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어요. 김 변호사님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 덕분에 입국 75일째의 모든 접수를 마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한시름 놓았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몇 달 후에 찾아왔어요. 영주권 인터뷰 통지서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거든요. 김 변호사님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면접관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진짜 사랑인지 가짜 결혼인지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인터뷰 준비를 위해 정말 많은 자료들을 모았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찍은 사진들, 함께 여행 다닌 기록들, 공동은행 계좌 내역, 마이클 가족들과 찍은 사진까지. 심지어 제가 마이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번역해서 준비했어요. 인터뷰 당일 USCIS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너무 긴장됐어요. 면접관은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첫 질문부터 날카로웠어요. 박 여사님, 미국에 입국할 때부터 결혼이 목적이었나요? 저는 준비한 대로 침착하게 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관광 목적으로 왔고 우연히 마이클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엔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왜 60일이 지나서 결혼했나요? 마이클과 어떻게 만났나요? 결혼 전에 얼마나 알고 지냈나요? 하나하나 정직하게 대답했는데 면접관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잘했어, 선영이라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아직 결과를 모르는 상황이라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인터뷰 후 일주일 만에 승인 통지서가 나왔어요. 우편함에서 USCIS 봉투를 꺼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마이클과 함께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는데 Your Form I-485 has been approved 하는 문구가 보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김 변호사님께 연락드렸더니 축하해요. 이제 그린카드만 받으면
정식으로 영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중간중간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ESTA 체류 기간 90일이 지나고 나서는 매일매일이 불안했어요. 영주권 신청을 했다고는 하지만 혹시 거절되면 바로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2013년 11월 14일 USCIS 정책 메모 덕분에 90일이 지난 후에 접수된 신청서도 유효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이에요. 만약 이 정책이 없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만약 이미 이민세관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았다면 아무리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구제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추방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반드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범죄 기록이 있거나 이민 사기 혐의가 있으면 신청 자체가 거절될 수 있어요. 저는 다행히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신청 전에 본인의 이민 기록과 범죄 기록을 철저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면접관들은 정말 경험이 많아서 가짜 결혼을 금방 알아차려요. 저희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었지만 만약 위장 결혼이었다면 절대 통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린카드를 받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미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니까 모두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특히 제 절친한 친구는 선영이가 이런 로맨스를 경험할 줄 몰랐어 라면서 정말 기뻐해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ESTA로 입국해서 영주권까지 받는 게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인지 새삼 느껴져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다만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이제 저는 더 이상 90일 제한이 있는 관광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합법적인 거주자가 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마이클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